당대표 권한대행 김준형 권한대행입니다. 예, 다음은 황운하 원내대표님입니다. 황현선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관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선희 부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양소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후보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당대표 후보 오셨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요 1번 김선민 후보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황명필 후보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3번 정도상 후보입니다. 백선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존경하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백선희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지난 3월 28일 이곳 부산에서 제22대 총선 출정 기자회견을 갖고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부산 시민들과 뜨겁게 외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윤석열 정부에 맞서 검찰 독재 종식과 제7공화국 건설로 국민 여러분께 정의와 희망을 드리고자 시작한 저희 조국혁신당에 여기 계신 부산 시민들과 당원 여러분들은 돌풍의 눈을 만들어 주셨고 바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정당 기준 24.25%, 68만 687만여 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12석의 국회의석을 가진 당당한 대한민국 제3정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 12척의 쇄빙선과 예인선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윤석열 정부 심판의 선봉장이 되기 위해서 개혁의 깃발을 높이 세웠습니다. 우리 당은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신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혁신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전진해 갈 것입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은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는 7월 20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16만 당원 모두가 함께하는 제1차 전국 당원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강령에는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며 사회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이끌어갈 우리 당의 지도부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당대표 후보와 3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을 모시고 지난 7월 6일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오늘 부산 지역, 부울경 간담회, 이어서 7월 13일 전국과 광주, 14일 대전까지 총 5번의 순회 지역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7월 9일 후보들의 1차 토론회에 이어서 14일, 16일 2시, 16일 2차 토론회도 준비 중입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투표로 강고한 지도부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전당대회에 보다 많은 당원 동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뜻을 같이한 전국의 동지들을 만나는 축제장이 될 것이고 조국혁신당의 비전을 공유하며 우리 당의 시대적 사명 앞에 결의를 다지고 서로 어깨를 겨누는 장이 될 것입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왕기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혁신당의 첫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7월 20일 전국 당원대회까지 당원 동지들의 주권이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힘찬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새로운 지도부와 우리의 담대한 투쟁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선희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조국 전 대표의 공백을 전혀 느낄 수 없도록 대표 권한대행을 아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준형입니다. 어색하시죠? 조 대표님이 아니라 제가 있어서 일주일만 참아주십시오. 저도 이제 겨우 좀 익숙해지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저의 이제 2주 천하는 곧 끝납니다. 그래도 영광입니다. 이 우리 잔치에 이런 역할을 맡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대표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0 총선 초반 부산 동백섬에서 출정식을 가졌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네. 추운 날이었습니다. 네. 축축한 날이었습니다. 네. 비까지 내렸는데도 총선 승리를 함께 응원해 주셨던 부산의 지지자 한 분 한 분 오늘 주권당원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부산에서의 초심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당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당의 동력입니다.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간담회는 단순히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의 정견을 듣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눈 그 뜨거운 약속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엔 주권당원의 직접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우리 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당 조직을 강화해 우리 당의 힘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더 강하게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누가 가장 적합한 인물인가 당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 어떤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당원은 정당의 뿌리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살 수 없듯이 당원 여러분의 열렬한 참여가 없다면 우리 당은 시름시름 앓다 시들고 말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께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7월 20일 전국 당원대회에서 선출될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가 맨 앞에 설 것입니다. 맨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출정식 날 비 내리고 바람 부는 동백섬의 추위도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우리의 뜨거운 의지를 식힐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40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고서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심하게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3년은커녕 석 달도 너무 길다는 민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부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나라를 사랑하는 부산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 행복한 나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전진하는 선봉에 있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함께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기가 일주일 남짓 남은 우리 김준영 원대표 권한대행, 당대표 권한대행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조국혁신당 제1차 중앙 1차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순회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정견 발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 먼저 합니다. 최고위원 후보자가 뒤에 할 예정입니다. 당대표 후보자는 정견 발표 시간을 8분 드립니다.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각각 6분입니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정견 발표 순서는 사전에 추첨된 순서에 따라서 하고요. 처음 발표를 시작하실 때 타종 1회가 있고요. 종료 1분 전에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종료 시간 지나면 3번 타종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간 관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앞에 타이머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정견 발표를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엄숙한 정견 발표 중에 휴대폰 소리가 울리면 분위기가 깨집니다. 침묵 모드로 하시거나 진동 모임으로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당대표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듣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는 아쉽게도 한 분입니다. 내가 조국이다. 당대표 후보자 기호 1번 조국 후보를 무대 위 한상으로 모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후보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고향 부산에 올 때마다, 제 조상의 무덤이 있는 경남에 올 때마다, 제 첫 직장인 울산에 올 때마다 항상 가슴이 뜨겁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억수로 고맙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만들고 밀어주신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지난 총선 선거판이 그리고 우리 정치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2월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해 힘차게 일어났던 부산의 파도 위에서 조국혁신당을 한 번 더 이끌고자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12척으로 구성된 조국혁신 함대를 출항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뜻과 명령을 지키고자 다시 백척 간두에 서고자 합니다. 제 마음에 늘 품고 있는 귀한 문구입니다. 백척 간두 진일보, 즉 백척의 장대 위에 서도 위태롭게 떨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오로지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과거 검찰개혁 백척 간두에 섰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제 가족은 무간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겪었지만 촛불 시민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당을 위해 다시 한번 백척간두에 몸을 던졌습니다. 주위에서 수많은 조롱과 비판과 비아냥이 있었지만 690만 명의 애국 시민들께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세 번째 백척간두에 서고자 합니다. 가시밭길을 헤치고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당대표의 지위를 맡겨주신다면 조국혁신당 시즌2를 확실하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혁신당은 단지 국회의원 12명만의 정당이 아니라 50만, 나아가 100만 명의 당원이 함께하는 정당으로 가야 합니다. 17개 시도당 창당을 완수하여 그 뿌리를 계속 뻗어나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확실한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시킬 것입니다. 저 조국이 끝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혁신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조국 혁신과 정치 개혁을 위한 인재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선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아 국민께 선보이겠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당이 세운 원칙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곳은 내고 내지 않을 곳은 내지 않을 것입니다. 위성정당, 보조제 정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인재가 띄고 있는 대한민국의 풀뿌리 정치 지도를 다시 그려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시작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여러분의 기대를 확신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최저 생계를 넘어서는 인간답게 사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사회권 선진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아프면 치료를 받고 배움의 기회가 평등하고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 아이를 기르기 위해 또 다른 꿈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내일이 더 행복한 나라가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제7공화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마땅히 요구해야 할 권리에 국가가 그동안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진 큰 빚입니다.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국민에게 진 빚 꼭 갚을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해내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복지, 국가가 베푸는 시혜로서의 복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권리로서의 사회권을 헌법에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실정으로 지역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두 번째 도시 부산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지역 경제가 최대 위기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한계의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부산의 향토건설사 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은행이 집계한 1분기 가계 연체율, 중소기업 연체액 모두 2020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실패가 국가재정 파탄이 어디에 살건 너나 할 것 없이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지금 조국혁신당은 지역을 위한 정치 그리고 정당의 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그리고 집권 여당은 석유 유전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음모론으로 최혜병 특검 거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기 위해 작심하고 부산에 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저 조국에게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부산, 울산, 경남의 파란 불꽃을 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반드시 이곳 부산, 울산, 경남에서 조국혁신당을 부산, 울산, 경남이 원하는 정당으로 부산, 울산,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의 정당으로 민주화 진보를 대표하는 첫 번째 선택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친윤 텃밭이라는 이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반드시 띄워낼 것입니다. 창당을 선언했던 바로 이곳 부산에서 저 조국은 다시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산,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동의한 140만 명의 국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 국민의힘은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짧게 한마디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딱 짧은 세 마디입니다. 카! 세리! 마! 예전에 조국 대표 시절에 총선을 치를 때 시아라마라고 하니까 어떤 방송에서는 그게 어디 일본 말인가요? 그랬다가 나중에 사과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국 당시 대표께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과를 받아주신 적도 있었죠. 근데 그것도 또 좀 위험해 보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그 최고위원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후보 간 순서를 정했습니다. 기호 1번 김선민 후보, 기호 2번 황명필 후보, 기호 3번 정도상 후보, 이렇게 기호 순서대로 오늘은 하게 됐는데요. 그럼 사전에 추첨한 발표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김선민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21회 국회의원입니다. 사회권 선진국으로 이끄는 나침반, 100년 정당을 향하는 예인선의 기수, 최고위원 후보자 기호 1번 김선민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 혁신당의 출발지, 한반도 최남단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기호 1번 국회의원 김선민 인사드립니다. 돈 없고 백 없어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나라, 아이 아플 때 동동거리지 않고 가까운 병원 찾을 수 있는 나라, 직장 가까운 곳에 질 좋은 주거 공간이 보장되는 나라, 나이 들어 자식한테 배 끼치지 않고 연금으로 당당히 살 수 있는 나라, 병 드신 부모님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제가 꿈꾸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태백에서 산재 노동자를 돌보던 제가 조국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국 혁신당으로 오게 된 이유입니다. 의사가 되고도 저는 차마 병원으로 직행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세계보건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저의 삶은 인권과 국민 건강을 향한 열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는 우리 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희 열정과 의지를 강력하게 펼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위한 비전, 누구보다 선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설립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 4,000명 공조직에서 내부 승진 원장이 되어 익힌 조직 운영과 위기관리 역량, 100일 정당을
백년 정당으로 만드는 데 쏟아붓고 싶습니다. 지난 7일 열린 대구시장 창당대회에서 저는 4가지 약속을 당원 동지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사회권 선진국 대장정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을 당원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당원 중심의 지역 릴레이 토론회 대장정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당원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둘째, 주권당원 혁신행동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 조국혁신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 또한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우리 당의 비전과 전략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셋째, 백년정당 정치학교를 세우겠습니다. 백년정당은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실현할 백년정당 정치학교를 운영해 청년과 여성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를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공화국 운동본부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을 환골탈퇴해야 합니다. 제7공화국 운동본부를 만들어 권력 분립, 선거제도 개편, 사회권 선진국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실현하겠습니다. 제7공화국 운동의 불, 저 김성민이 붙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모든 약속보다 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가장 빛나는 우리의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3년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매 시간 나오는 새로운 폭로가 직전 폭로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속속 알려지는 사실들 당장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되어도 탄핵 사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우리에게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아닙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앞장서겠습니다.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어제 우리의 집회 현장을 촬영해온 이호 작가님을 만났습니다. 큰 걱정을 하십니다. 제발 춥기 전에 끝나야 할 텐데. 여러분, 같은 마음이시죠? 네! 부산은 좀 덜 춥다고 마음 놓으시면 되겠습니까? 네! 춥기 전에 끝내기 위해 제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양물차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황명필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듣겠습니다. 더 뜨겁게 황명필! 잠시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자문위원 지냈습니다. 현재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중앙당과 시도당을 융합하는 정치, 끈끈한 조직으로 마침내 수고와의 싸움에서 이길 우리혁신당 최고위원 후보자 기호 2번 황명필 후보님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울경 당원 여러분, 부울경 보고대회 이후 부산에서의 두 번째 연설입니다. 부산과 창원에 들리면 늘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것은 같은 처지에서 활동하는 당원들과 동지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고향인이 지지를 요청하면 반응이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을 사랑했고 지역주의 타파를 목 터지게 외친 제 삶이 있는데 고향이니까 찍어달라는 그런 부끄러운 말을 저는 하지 못합니다. 선거 기간에 왔을 때 부산의 노부부 당원께서 악수를 청하시며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로 울산 창당대회 연설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울경이라서가 아니라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이 동토의 땅에서 함께 어깨를 걸고 싸워본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동병상련이 우리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20여 년 험지에서 고생한 홍명필에게 짠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보신 울산 창당대회에서 저는 제가 사랑한 두 사람의 부산 남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부산 남자 노무현, 다음에 당신 또 출마하시면 내가 부산으로 주소를 옮겨서라도 돕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로스쿨 가려고 준비하던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산 남자 조국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노무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 부산 서면 로타리, 연산 로타리, 덕천 로타리를 돌며 선거운동하던 22년 전에 저는 이제 조국 대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국을 돌며 최고위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대답하신 거 제가 딱 받았습니다. 몇 분은 딱 받았습니다. 젊은 패기로 중앙당과 시도당을 아우르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그 과제를 위해 최고위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역할을 누가 잘 해낼 것인지를 잘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대선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막말로 윤석열 끌어내린다고 다음 대선을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언론은 민주진영의 후보들에게 늘 부정적 기사를 내면서 이미지를 망가뜨리는데 뒷짐지고 있던 오세훈, 홍준표 등이 튀어나와서 또 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남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0.73% 졌습니다. 부울경에서 2~3%, 대구, 경북, 강원에서 1%만 더 올리면 우리가 이깁니다. 저들의 표가 그만큼 잠식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왜 부산의 서은숙을 지명직 최고위원을 시켰겠습니까? 서은숙 최고가 끝나니까 울산의 젊은 변호사 전운수를 최고위원을 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조국혁신당도 핵심 지도부의 영남권 동안의 인사가 포진해서 적극적으로 영남을 공략하고 대구, 경북, 충청, 강원으로 그 여세를 몰아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명직 최고위원이 아닌 선출직으로 돌파해서 영남권의 중도보수 시민들에게 우리 당원들의 의지를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훌륭하신 두 분의 후보가 계신데 제가 이분들보다 잘나서 최고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지정학적 여건상 그리고 시기적으로 바닥정치를 오래 경험해본 사람이 필요한 때라서 공중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분이 대표로 다시 선출될 예정이시니까 공중전은 그분에게 맡기고 바닥을 기면서 당원들을 규합할 땅깨 보병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사모 때부터 해와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나는 나라 팔아먹어도 한나라당이라고 한 분 저희 동네 삽니다. 지금도 시장 가면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도 저한테 정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제 별명이 박가리의 제왕입니다. 전국을 동서로 놓고 보면 동쪽이 늘 힘듭니다. 강원과 대구가 어렵게 창당되었고 경북은 아직 요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황명패를 뽑는다는 것은 범지에서 20여 년 헌신한 사람에 대한 애잔한 동지의식이며 조직 강화가 필요한 이 시기 당의 발전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부울경을 키워 다가올 대선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최상의 보석입니다.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열정적인 연설을 해주신 황명필 후보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오늘 30초 안 쓰셨다고 다음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리셋 코리아 행동 발기인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지금은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기호 3번 정도상 후보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기호 3번 정도상 후보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안내데스크에서 부산 시당에서 만든 티를 샀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할 때 부산이 적힌 이 티를 입고 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 부울경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정도상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십시오. 3년은 너무 길다. 오히려 제가 3년을 해볼게요. 3년은 너무 길다. 그 다음에 3번은 너무 좋다. 3번은 너무 좋다. 3번은 너무 좋다. 다시 해봅시다. 3년은 너무 길다. 3번은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남 함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촌놈이죠. 큰형은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작은형은 중장비 수리기술자로 울산에서 일을 했고 반여동에서 살았습니다. 대련님네 대렘 하고 저를 부르던 부산 형수의 목소리가 참으로 아련하기도 합니다. 저는 전북 익산 여자를 만나서 오랫동안 서울에 살다가 10년 전에 전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결혼할 때 부산 친구들의 요청으로 신혼여행을 부산으로 왔습니다. 이 부산 친구들과 너무 먹고 마시고 노느라 사실 첫날 밤을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부산 친구들은 오늘 저를 환영해 주었고 점심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부산 구경도 시켜주었습니다. 2008년에는 소설 찔레꽃으로 부산일보사가 주최하는 제25회 요산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조선일보가 제게 달아준 훈장은 친조국 인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는 찐조국 인사가 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어느 날 방배동에서 조국 전 장관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는 군산의 어느 제재소에서 막노동을 했고 밤에는 집에 들어와 소설을 썼습니다. 막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조국이 신당을 창당하면 찍어줄래? 그러자 10명 중에 6, 7명이 찍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소위 정치평론가들, 전문가들이 조국의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롱했고 비난했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민중의 마음을 믿고 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제게 말했습니다. 창당하자고 찾아온 세 번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리셋코리아 행동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조국신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전북도당을 창당했으며 중앙당 창당을 함께했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존경하는 부울경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첫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석 최고위원의 선출입니다.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 한동훈 특검 등 조국 대표는 대체 불가능한 조국 혁신당의 전략 자산입니다. 조국 대표가 전체 민주 진보 진영의 진영을 이끌어가는 투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지속 가능한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최고 목표는 조국 대표를 압도적 지지로 재선출하고 믿을 수 있는 수석 최고위원을 선출하여 당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국 대표가 마음 놓고 투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울경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 혁신당은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스타트업을 했던 애플 같은 스타트업 정당입니다. 이제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듯이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을 최고의 정당, 제1의 정당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당원 동지들의 모두 합심해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기호 3번 정도상 그런 일을 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3년은 너무입니다. 3번은 너무입니다. 단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호 3번 정도상 후보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은 3번입니다. 이제 9번은 지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내 3당이기 때문이죠. 모든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마쳤고요. 잠시 무대를 정리를 하고 곧 이어서 후보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만 떠나지 마시고 자리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예, 이번 순서는 전국의 당원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미리 보내주신 질문들이 지금 이 안에 수북합니다. 이 질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대답하는 간담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순회 간담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이 많은 질문 중에서 특히 여기 부산 그리고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까지 포괄해서 당원들의 질문이 특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세심하게 우리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뽑아서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이번에는 8분이나 6분이 아니고 딱 2분입니다. 답변 시간이 30초 남았을 때 신호를 드립니다. 종료 시간 10초를 넘으면 마찬가지로 마이크를 뺏겠습니다. 예, 하나 뽑아볼게요. 경북 포항에 살고 계시는 장양순님의 질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전국 시도당이 점점 창당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외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방역 단위의 시도당이 아직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작은 시도당의 당원들과의 연대를 위한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조국 당대표 후보부터. 네. 네, 지금 경북 지역 당원 동지께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도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경북이나 충북이나 제주나 등등 아직까지 창당 못한 곳이 사실 있고 이번 전당대회 목표가 당 지도부 조직을 새로 구성함과 동시에 전국의 시도당을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완성이 되게 되면 경북 포함해서 질문하신 경북 포함해서 전국에 걸친 시도당을 만들기 노력할 것이고 또 시도당만이 아니라 시도당 하부 단위의 지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위원회까지 만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경북 같은 경우 약간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북을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더 많은 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렇지만 경북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조직을 건설해서 우리 당이 전국 조직을 갖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경북이 좀 큰 규모는 크고 지역적 규모가 큰데 당원 수가 좀 적은 상태이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경북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를 포함해서 이 최고위원 되신 분들이 노력해서 어떻게든 대구를 중심으로 또 지원할 수도 있고 중앙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해서 경북 지역, 취약 지역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후보입니다. 예. 네, 시도당 창당 지금 13곳이 완료가 됐고 아직 제주, 경북, 충북, 세종이 창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주와 충북이 좋은 소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시도당이 창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순회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 당원님들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 소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만들어서든 아니면 창당 준비위원회를 하든 중앙과 시도당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당 사이의 네트워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운 것은 주권당원 혁신행동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의 실체는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시도당에게 어떤 홍보를 하거나 혹은 정강을 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도당에서 계속 이어지는 문제들을 중앙당과 아주 능동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재보궐선거 그리고 내후년에 지방선거에 아주 필수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당이 일단 주권당원 혁신행동을 만들고 그 틀 안에
안에서 시도당과 원활하게 이 소통을 하는 것이 이 작은 시도당의 이 당원들과 그런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병필 후보 받아주시죠. 예, 경북 포항에 계신 장량순 당원님의 심정이 어떤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불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다 잘 이해하시겠지만 경북은 또 우리보다도 더한 험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포항에 죽도시장회를 한번 갔었는데요. 지나가는데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윤석열이 잘하고 있는데 노인들 돈도 많이 올려줬고 하면서 그 옆에 장사하는 할매한테 막 그런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막 사실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할매가 맞다 돈도 많이 올려줬는데 그 사실은 우리 민주진영에서 만들어서 올려준 것이거든요. 거기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불경 당원 동지들도 그렇지만 서울의 촛불 집회나 이런 거 가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훨씬 뜨겁지 않습니까? 그 포항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당원들 여러 계신데 정말 몸 바쳐서 하는 분들이 곳곳에 숨어 계십니다. 이제 정조직 같은 형태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개는 하부 조직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서 투표를 해서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도당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를 구성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 시도당을 창당하고 나서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은 시도당의 위원장들이 그래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있는 당원들에게 직접 한 분 한 분 전화를 해서 그분들을 규합하고 그분들에게 당신의 바로 옆동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만나자라고 해서 조직을 구성해 가는 것이 저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권 정도상 후보 이어주십시오. 험지에서의 우리 시도당 창당이나 지역위원회 구성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제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당원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저의 선거를 총괄하시는 총괄본부장님이 어제 제주도 가서 제주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돌아오시고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지역 시도당보다 더 낮다기보다는 그것의 뿌리가 되는 지역위원회에서의 그 진지한 대화마당을 구성하고 이 대화마당을 통해서 지역 모임, 당원, 단톡방 등등을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포항 시내에 살고 계시는 지역 조국혁신당 단톡방 같은 데서 매주 둘째 주 토요일은 걷기 모임을 하고 셋째 주 토요일은 인문학 공부 모임을 하고 넷째 주 토요일은 배드민턴을 치고 이런 식으로 접촉하는 면도를 많이 넓혀서 이 사람들이 우리 당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으면 상당히 중요한 커뮤니티가 되고 이 커뮤니티가 커져서 지역위원회의 풀뿌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시도당이 구성될 수 있도록 시도당의 힘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 당원 모임에 최대한의 힘을 쏟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대구 경북 같은 쪽에서도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도당 위원장들께서 많이 노력하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공통 질문이었고요. 이제 대표 후보자와 최고 후보자의 질문을 드리는 걸 가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대표 후보자에게 집중 질문 3가지를 드리겠고요. 그게 끝나면 최고위원들에게도 3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대구 북구에 살고 계시는 김혜림님의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아무따,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는 아무따 거부권 행사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15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 현재 상태에서 또 법안을 또 제출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연말까지 일체 타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마찬가지로 법안을 새로 구성해서 새로 올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16번 되겠죠. 또 17번 되겠죠. 18번 되겠죠.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데 우리가 먼저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배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15, 15, 16, 17, 18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에 날 것입니다. 진보층 말고 통상 말하는 중도층도 이건 너무한데 국회가 제출하는 법안 족족이 윤석열 정권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행사하네? 이런 정도가 올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저기서 녹음 테이프, 사진, 문자들이 하나씩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그렇지만 마지막 요만큼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다 돌아설 것 같고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해서 혐오감이 들 정도가 되었을 때 정말 집권층 내부에 내밀하게 숨겨뒀던 그 무엇이 전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 순간 저는 전체 판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손이 느려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정동욱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경북 외연 확장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대구 말고 대구 같은 경우는 차규근 저희 의원이 시당 책임자를 맡으셔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정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원 수도 적습니다. 지금 제가 당대표가 되게 되면 지금 아까 우리 김성민 후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종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곧 창당이 될 것입니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경북이 사실 매우 약한 지역이 맞거든요. 저는 경북 지역을 수소문하고 친구와 지인과 동지를 총동원해서 실제 저희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생각입니다. 한 명 한 명 만나서 거기는 제일 낮은 단계부터 창당 준비위원회도 아직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작업으로 들어갈 생각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신 임미애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 분인데 경북 의성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따라. 제가 왜 이걸 안 하면 그 남편이 제 친구이기 때문인데 경북 의성에서 소를 키웠습니다. 10년 이상. 10년 이상 소를 키운 그 농부의 부인이 됐죠. 그리고 서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진보 성향인데 경북에서 최초로 제 기억에 도의원이 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셨거든요. 임미애란 이름을 기억해 보시면 되는데 저는 조국혁신당에도 조국혁신당 판 임미애 의원을 발굴할 생각입니다. 남편이 비례대표 하셨고 그리고 구미에서 출마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분 성함이 김현곤. 김현곤이라고요? 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산 사상구에 살고 계시는 이차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도 다른 곳이었으면 제가 곤란할 뻔했습니다. 다른 후보에게는 없는
나만의 강점 무엇인가요? 저 대표 후보로 저 혼자밖에 없어서 다른 후보가 없긴 한데 저는 이제 두 가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랑을 하자면 제가 답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간 가고 있습니다. 스프레이 뿌렸습니다. 그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창당하고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과거 저의 이제 민정수석 시절 모습, 교수 시절 모습 보고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얼마나 생각을 되씹고 했습니까? 그런 고민 끝에 제가 결심을 했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을 끝을 내야 된다. 그리고 민생과 복지가 이루어지는 선진국을 만들어야 된다. 점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 그 결기 하나만큼은 제가 어느 누구에 의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이고 보통의 시민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윤석열, 김건희 두 분하고 그 화해하고 살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그 두 분 밑에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머리 조아리고 김건희 여사 치맛자락 잡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믿을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결기는 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은 어느 누구에 지고 싶지 않고요.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하자면 저도 몰랐는데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 비례정당이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전혀 못 썼습니다. 스피커를 못 쓰고 모두 육성으로 계속 연설했는데 선거 끝날 때까지 목이 안 쉬었습니다. 보통 한 며칠 하면 목이 쉰다 그러는데 제가 아마 선천적으로 부모님 유전자를 잘 받아서 그런지 두 번째 장점은 제가 목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당대표 후보 질문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최고위원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고위원 공통 질문이고요. 한 분씩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순서에는 정도상 후보, 황명필 후보, 김선민 후보 순으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질문 제가 방금 뽑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윤지영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로서 이제 당대표는 말씀하실 시간이 없고요. 최고위원 후보자로서 가장 내세우고 싶은 1번 공약은 무엇인가요? 다가오는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여 우리 당의 지방선거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호남에서는 3곳이 재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이고요. 부산에서도 있죠. 부산 금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하나, 부산에서 하나 이렇게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 우리 조국혁신당이 거대 정당 못지않게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국혁신당의 실습형 정치학교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고 연구하고 치열하게 행동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적절한 인재를 발굴하고 이 인재에게 공직 출마자의 자질과 능력을 키워내고 적절한 지역구에 출마시켜서 당선시켜내는 이런 실습형 정치학교를 통해서 조국혁신당이 스타트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스타트업을 해서 애플을 키웠듯이 조국 대표가 동토에서 스타트업을 해서 애플처럼 크게 키워가는 조국혁신당이 7공화국의 제1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황명필 후보. 예, 저는 중앙당과
그 지역을 아우르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를 보시면서 다들 훌륭하신 분이지만 황명필 저 사람은 조금 뭔가 현장에 대한 그 인식이 다르구나라고 느끼시는 지점들이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앙당은 중앙당의 애로사항이 있고 시도당은 시도당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제 어려서부터 성당을 같이 다니다 결혼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너무나 객관적이어서 어떤 때는 좀 자기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짜증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각자의 고충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잘 조율을 해서 우리가 지역 조직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지역에서 그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을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로 충분히 직책당비를 내면서 할 수가 있는데 막말로 대구 경북이나 뭐 경남 서구권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사실 당이 나와서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게 한 달에 직책당비 얼마씩 내라고 하면 그렇게 사람을 모으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 지역은 이렇게 해서 어렵고 이 지역은 이런 부분이 되니까 요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어쨌든 밑바닥에서 정치를 해보면서 그런 것을 경험한 제가 그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시도당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김선민 후보. 네, 제가 4가지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가장 차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사회권 선진국 대장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대표님께서 저를 영입을 하시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신 것은 제가 그동안 사회권 선진국에 기여해왔던 제 이력과 제 꿈을 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달 전에 선거가 끝나고 박은정 의원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의원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원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원장님은 제가 끌어내릴 테니 그러고 나서 나라를 세우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빨리 내려올 것 같아서 빨리 제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관련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입법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당원들과 함께 이 사회권이라는 담론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런 아젠다들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권 영역도 누구 몇 명이 책상 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지난한 토론을 통해서 토론 대장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것들을 발굴하는 것이 제가 내세우는 첫 번째 공약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조직 강화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답변 순서가 황명필, 김선민, 정도상 후보 순입니다. 두 번째 질문 공개하겠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살고 계시는 강성옥님의 질문입니다. 부산이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부산이 전국 2번째 도시인데도 이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이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그 부산을 이렇게 돌아보면 옛날에 신발 공장들 잘 되다가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뭐 피청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무역이라든지 이제 기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전을 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요 부산의 기업은행 지점장을 만나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부산이 보면 부산항이 있고 무역이 잘 됐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최고 전 세계 8위까지 하던 무역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208개국 중에 지금 200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산이 잘 되려면 일단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북한 개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고요. 가덕 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제대로 논의 과정에서도 지금 계속 축소되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조선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국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다 반도체 공장으로 가요. 정계장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가서 그야 훨씬 돈도 많이 주고 안전하거든요. 단가가 하루에 5만 원씩 차이 나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까 그런 제대로 추진하고 못하고 있던 것들이 또 추진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울산과 부산 같이 하고 있는 그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지금 60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600개의 육상 빌딩보다 큰 그 해상풍력기들을 메인터넌스만 해도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것들을 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선민 후보입니다. 아니 문화방송 같은 걸요? 예, 같은 질문. 네.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광역시 중에 첫 번째로 인구 소멸 단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의 인구가 329만 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23%, 소멸 위험 지수가 0.49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부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그 다른 지역의 모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 감소 그리고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이런 대격변의 시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했던 산업들을 조금씩 변형하는 그런 정도 혹은 개별 사업 중심의 일시적인 접근만으로는 고립된 그런 지역에서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는 지역의 단위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를 유입하기 어렵지만 인구의 단위를 묶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 지역에는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권역 내에서 아주 다층적인 그런 공간에서 산업,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갈 때 그것이 융복합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울경의 문제를 부울경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수도권의 문제는 항상 지역 균형 발전의 틀에서 입각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 균형 특별 회계 예산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일방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여기까지 성장을 멈춰야 될 듣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도상 후보입니다. 오늘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부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구 소멸 지수가 높아졌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젊은이들이 다른 데로 빠져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기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제2의 도시고 인구가 350만이나 되는 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지 못했다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일까. 왜 스스로 자족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자기 젊은이들을 딴 데 빼앗기고 가게 만들고 왜 스스로 자족 기능을 갖지 못하고 문화적 행위를 전부 수도권에 빼앗기고 있는지 패러다임을 좀 달리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국가주의 중심의 중앙주의 중심의 무슨 내려주기적 예산 바라지 말고 우리 부산이 350만 인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재구상을 할 필요가 있고 이 학교와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자족 기능 내에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매번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오고 다른 데서 인구가 유입되고 다른 데서 산업이 들어옵니까?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지역균형 발전 전체가 안 되고 있는데 부산만 누가 갖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부산 시민들, 부산 경제인들, 부산 사람들 스스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된다. 350만쯤 되면은 충분히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는데 외부에 자꾸 기대니까 외부 탓만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발전은 부산 내부에서 부산 시민들께서 고민하셔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국가주의와 중앙주의에 기대지 않는 부산만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후보자님 질문이 각자 달라집니다. 순서는 김선민, 정도우상, 황명필 후보 순이고요. 첫 번째 질문 김선민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조재천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상황이 또 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것은 탄핵 사유가 충분할 경우 탄핵을 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트랙이고 두 번째 트랙은 임기 단축 개헌. 이게 두 번째 트랙이고 세 번째는 김건희, 윤석열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검찰개혁 입법의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의 여건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또 다릅니다. 언제 그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기억하시겠지만 JTBC가 이 태블릿 처음 방송한 날입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압력은 점점 높아져서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겠고 몇 달 전을 생각하면 이런 다더라 저런 다더라 하고 들려오는 말들이 있었는데 설마 했지만 그 모든 소문들이 지금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계가 점점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탄핵 청문회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 같아서 저희가 첫 번째 트랙에 대한 고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 역시 이번 정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국가 운영, 권력 구조의 개편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검찰개혁 4법이 지금 발의되거나 혹은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 당이 할 일이고 최고위원이 된다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네, 다음 정도상 후보께 드릴 질문 뽑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당원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까?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백승호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북 구미입니다. 굶어진 대구 경북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또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은 지지율이 바닥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되면 제가 경북 구미 및 경북 지역을 많이 방문해서 우리 조국 대표님과 함께 최대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갈밭을 옥토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잃을 것이 없는 동네잖아요. 잃을 것이 없는 동네에 가서 정말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 자체가 지지율을 올리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적은 인원입니다만은 아주 탄탄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단순히 다른 지역은 사실 얼굴 모르는 같은 단톡방에서도 서로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이나 구미 같은 데서는 모든 당원들이 서로 얼굴을 알면서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대구 경북 그다음에 더 우리 지지율이 더 낮은 지역의 지지율을 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맨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직접 찾아가고 당원 동료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으쌰으쌰하면 기초 단위부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황명필 후보님께 드릴 질문 방금 뽑았습니다. 대구 서구에서 살고 계시는 장진익님의 질문입니다. 검찰개혁도 시급하지만 언론개혁 역시 시급합니다. 언론개혁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전 토론회나 제 공약 살아온 길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언론개혁운동에 매진했다는 것을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20년 동안 안티조선 운동을 해봤지만 결국은 돈줄을 끊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정부에서 집행한 그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가 2,3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정보 고시를 5대 일간지에다가 게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광고비를 받아갑니다. 이걸 왜 그냥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ABC 부스 막 조작해가지고 더 많이 받아가고 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혈세를 그렇게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돈줄을 정말 제대로 줘야 되는 부분은 주고 부풀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최강욱 의원이 발의했던 그리고 저는 우리 황운하 의원 철험회 소속으로 함께 계셨는데 당시에 그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의원들이 다 겁을 냅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체계상 내가 피해본 것을 얼마인지를 내가 특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언론이 엉망으로 발표를 해갖고 사람을 난도질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제대로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출에 기준해가지고 미국처럼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때리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공격을 겁낸 국회의원들이 다들 몸을 사리는 바람에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미국에 따라서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자가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사실 여기에 오신 당원 동지들께도 질문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이게 선거이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이어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약간은 통제된 방식으로 당원들의 질문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현장에서 질문 기회를 드리지 못했지만 선거가 아니면 다른 때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충분히 당원분들께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간담회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부산광역시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주신 전국의 당원 동지분들께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 당원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 한 번씩 촬영이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좀 준비하는 동안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